자, 우리가 그 중국의 교육 어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그 밑에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밑에 파트를 보시면 이제 그 우리가 우리나라의 교육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에서 교육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은 가르칩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가르다와 치다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가르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읽어보시면 말하다 혹은 이르다, 뜻이 있고 또 어떤 지시하다, 나누다, 분별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번호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말하다 혹은 이르다 이거 1번으로 그러시고, 그리고 가리키다, 지시하다를 2번, 그리고 3번은 나누다 혹은 분별하다가 되겠죠. 그 치다는 이제 유용하고 쓸모있게 만든다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육은 어른이 말을 통해서건 지시를 통해서건 아이들의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사리 분별이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그 파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어른이 어떤 말이나 지시를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더 성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어원이 되겠죠. 그러면 보시면 중국의 교육 어원 어떻게 됩니까?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제 교육 어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국 파트를 보시면 중국 파트를 받고 이제 한국 교육 어원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있고 또 어른이 될 수도 있겠죠. 있으면 자, 교사가 이제 그 누구한테 합니까? 학생에게 학생이죠. 또는 이게 아동이 되겠죠. 어떤 이제 그 이제 말이나 지시를 일방향적으로 흘려가지고 가르쳐 주면 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 이 학생은 어떤 그 사물이나 현상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되겠죠. 즉 교사와 학생 관계에 있어 마찬가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 관계가 수직적인 인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은 교육 어원에 있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제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그 중국과 한국의 교육 어원을 종합해 보면 자, 공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윗사람이 누구에게? 아래 사람에게 가르침을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윗사람이 시킨 대로 가르쳐주면 학생은 어떻습니까? 아래 사람은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성숙되어 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교육의 비유에 좀 빗대면 이러한 이제 그 교육 어원은 교육을 주형의 비유에 빗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형의 비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배울 텐데, 주형이 무엇일까? 주형은 어떤 그 금속을 녹이지 않습니까? 그 녹인 그 이제 용액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액을 이제 그 담는 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어떤 게 있을까요? 즉, 교육을 주형에다 비유를 하면 아동을 어떻게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주형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윗사람이 말 또는 지시한 대로 아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의 비유에 빗댄다면 그 동양의 교육적 어원은 주형의 비유에 이제 그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그 교육의 동양적 어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파트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 보시면 교육의 서양적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보시면 일단 좀 지우고 좀 할게요.
그 다음에 그 교육의 서양적 어원을 보시면 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다고지와 에듀케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페다고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다고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페다고지는 그리스어의 파이다고고스, 즉 귀족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담당하는 노예인 교복에서 온 말이다. 자, 교복 한 네모 한번 쳐보겠습니다. 교복이 뭘까요? 교복은 그 귀족의 자녀를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귀족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노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교복들은 어떤 귀족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는 일을 하였고 기본적인 가정교육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족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교복의 양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다 고고스는 아동과 이끌다 말의 합성어이다. 3. 자, 교육의 동양적 어원과 마찬가지로 히라고에서 유래된 페다고지는 미성숙한 아동을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죠? 좀 더 학생 아동보다 좀 더 성인인 교복이 이끌고 있죠, 아동들을. 그렇기 때문에 페다고지는 동양의 교육적 어원과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2번 에듀케이션을 보겠습니다. 에듀케이션을 보시면 어떻게 이제 나와 있습니까? 에듀카레와 에듀세레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에듀카레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 보듯이 미성숙한 아래의 상태에 있는 자녀를 성숙시켜 위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에듀카레를 보시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 누굴까요? 예, 그 성인, 부모가 되겠죠. 에듀세를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나 아동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과 적성 등을 잘 발현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건 누굴까요? 자녀가 되겠죠. 자녀의 어떤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에듀세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에듀카레와 에듀세레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에듀카레부터 보시면 먼저 이거는 어떤 교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른이 되겠죠. 교사가 학생, 이건 아동이 되겠네요. 아동에게 어떻습니까? 일방향적으로 가르치면 줘가지고 그 가르침에 맞게 학생들이 커 나가는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교사 어른이 뭐가 되죠? 어떤 이제 주도적이면서 적극적 역할을 이제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학생하고 아동은 어떤 이제 그 가르침을 단순히 따르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수직적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어디서 봤죠? 교육의 동양적 어원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아주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에듀카레는 이꼴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꼴 어떻습니까? 이것은 동양적 어원과 같고 또 앞에서 봤던 어떤 페다고지와 의미가 같으며 이것은 어디에 빗댈 수가 있습니까? 주형의 비유에 빗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에듀카레에 대한 정리를 끝냈고, 이와 상반되는 그 에듀세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세레는 이 반대되는 입장이죠. 교사가 마찬가지로 교사가 있고 이에 대응된 누가 있습니까? 예, 학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동이 되겠죠. 되겠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에듀세레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랬죠?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 또는 아동이
주도적 또는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교사하고 어른은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잠재력을 잘 이끌어주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조력자의 역할을 맡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교사가 중심이 아니고 교사는 단순히 도와주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수평적인 인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여기서 학생들의 성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비유로 치면 성장의 비유에 대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에두카레와 에두세레 어떤 관계입니까? 상호 대립되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의 동양적 어원과 서양적 어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예,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파트, 이제 교육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형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형의 비유는 어떤 속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교사가 원하는 대로 학생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교육의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육 파트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주형의 비유는 교육에 대한 비유 중 가장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왔다. 그렇죠. 예전부터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 고정관념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쳐주면 학생들은 거의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교사가 원하는 대로 학생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인식이 주형의 비유와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이런 점에서 이 비유는 전통적이고 상식적 교육관을 나타낸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개념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형의 비유는 교육을 장인이나 제작자가 샘물이나 진흙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사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그러면 장인이나 제작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역할을 만들어내는 그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3번 의례를 보겠습니다. 의례를 보시면 주형의 비유는 교육에 적어도 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일이라는, 자, 상식적 교육관 누구나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 생각이 이제 주형의 비유와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를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잘못 그릴 수가 있대요. 자, 구체적으로 교사는 일방적 가르치는 존재로 학생은 그런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후동적 존재 인식될 수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3번에 나오죠.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셨을 때 지금은 개념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주형의 비유라든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 같은 것 좀 지금 상황에서는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차차 이제 5, 6월 과정에서 5, 6월 과정이 어떤 거였습니까? 기본 이론을 전교하는 반이었습니다. 그 반에서 좀 더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 4월 기본 이론 반에서는 기본 개념을 어떤 개념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